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가정은 5급 승진자 리더 교육에 참석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직 포함 45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12,000여 가구 16,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검려 대상 통합조사와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4개 사업의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복지검려 수급권자의 자격과 검려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전면 폐지 등 자격 완화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상하반기 정기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진주복지 콜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콜센터를 도입하여 복지 상담에서 희망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2021년 월 8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복지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이동 복지 산동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 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각종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훈 명예수당에 보훈 보상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참조 명예수당 12지원금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보훈 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하여 매월 실시하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능동적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소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근로자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위기 발생 가구는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긴급복지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활 역량을 강하여 저소득층 생활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수사업입니다. 가호동 복지 플랫폼 설치 운영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에 복지 기능을 가미한 주민 공유방을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 가호동 복지 플랫폼 이게 2020년도에 그 생활 SOC 사업으로 공모해 갖고 선정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걸 추진하셨던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이거 선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방향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4월 달에 이제 우리 그 개소식하고 같이 맞춰서 연계해서 이거 완전히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건물 준공은 이달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좀 의문사항인데 어쨌든 해당 부서는 이달 말에 되면은 3월 중순이나 말경에 이제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복지 플랫폼도 같이 그 인테리어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공사하고 안에다가 진행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안에 그 기본적으로 건물만 준공되면은 저희들은 크게 그 예를 들어 뭐 주방 세트 이런 걸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시간 걸릴 건 없습니다. 그 읍면동 동에 청사가 이전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가능합니다. 이 주민 네트워크 강화, 뭐 주민 소통의 플랫폼 역할, 지역 사회 돌봄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그 기대 효과들이 있는 거고 하니까 예. 또 SOC 사업을 잘 그 공모 사업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갔다고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간 안에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 과장이 보고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참석으로 복지여성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본행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대학 현황으로 10개소 2,97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15개 유형에 18,157명이 등록되어 우리시 인구의 약 5%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 단체 현황으로는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의 회원수 3,13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총 789개소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이 766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21개소, 사회복지관이 2개소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는 7개 위원회에 88명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는 총 2,5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노인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로 종합노인센터 미실취 지역인 문산읍 등 남북권 종합농촌 지역에 종합노인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2019년 9월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취득,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설계공모와 업체를 선정하고 2021년 7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여 2021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WHO 고령화
고령 친화도시 가입 인정 추진 사업입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노인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 도시화 문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노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우리 시가 추진해온 노인 친화 시책을 기반으로 WHO 8대 영역 가이드라인 대비 지약 사업을 발굴해서 진주형 노인 친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 2023년 10월 가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 정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소외된 노인보호 추진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사업비는 1,697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에 1,451억 5,7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86억 9,200만 원,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 추진에 58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계층에 대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녕 및 재활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등록 장애인 18,157명에 대한 생활 안녕 도모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 정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75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녕 지원 사업 분야에 117억 7,300만 원, 장애인 자립 재활 및 사회 참여 지원 사업 분야에 246억 2,700만 원, 장애인 생활 편의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 5억 3,700만 원, 장애인 단체 육성 지원에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노인복지시설 766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2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60억 6,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 정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의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정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7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 90억 9,800만 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1억 4,100만 원, 무장애 도시 지원에 1억 7,800만 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등 지원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의목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예, 우리 진주시에 기초연금이 1,450억이 되는데 노인 인구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틀린다 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몇 프로 정도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예, 국비 1,448억 중에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 배경은 뭐냐면은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14% 미만은 정부 지원이 70%, 14% 이상 20% 미만은 80%, 20% 이상은 그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90%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17.5%인 관계로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장애 유형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장애 유형 이게 그때 이게 바뀌었는데 급수에서 그죠? 유형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저 뭐라노 외우고 이렇게 좀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걸 좀 쉽게 좀 기억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장애 그 옛날에 1급부터 6급 있던 게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로 이제 구분되고 지금 현재 장애 종류가 15가지입니다. 쉽게 그 말씀드리면 외부 바깥으로 나타나는 장애 예. 저 6개, 내부 장애 6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 정신 장애 쪽이 3개에서 그래서 15개입니다. 좀 어렵다 그죠? 복잡하다 그죠? 예.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페이지에 WHO 고령 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추진하시는데 이 WHO 고령화 친화도시 이게 지금 그 가입 조건이 현재 나와 있는 게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나 세계 보건기구 그 약칭이지. 예, 그렇습니다. 가입 조건은 이제 그 도시가 얼마나 이제 노인이나 그 시민들한테 노인들이 특히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꾸려가느냐 하는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8천만 원 들여갖고 용역을 실시해서 최대한 그 노인과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이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의 경남에는 이게 지금 대회가 있는 데가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도내 그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창원을 비롯해갖고 통영, 남해, 고성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전국에 28개 정도 그리 우리하고 좀 비슷한 도시의 양산은 어떻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예, 거기가 지금은 도심에서 우리보다 도시가 작았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비대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업무를 행정을 앞서가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3월달로 계획 잡아 놓으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재상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 기반 조성에 장애인 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 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에도 지금 거의 그 단체 행사는 진행이 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그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걸쳐서 못했습니다. 못했지만은 예산이 편성 해당 없는 거는 혹 뭐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은 그분들의 그 사기양양에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장애 일부 중증 장애인들은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바깥으로 나와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거고 아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건데 이걸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른 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뭐 온라인상으로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100만 천만 원, 5억 7천 거의 6억 원의 돈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 아마 그 기존에 그 장애인 그 분류별로 아마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던 게 있었을 거예요. 없었다면 그거는 고민을 한번 짚으셔야 되고 그럼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중증 장애인이나 이렇게 각 그 해당되는 적합한 내용들로 좀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죠? 왜냐면 이분들 집에만 깝깝하게 있을 건데 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과에서 자료를 챙겨서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사실상 그 장애인 날 행사부터 거의 그러니까요. 집합 행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미 이제 코로나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다른 형식으로라도 장애인들에게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시정 주요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2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551세대 3974명이며 여성복지시설은 상담, 보호, 교육시설 등 7개소입니다. 우리시 합계 출산율은 0.942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수는 증가했으며 2020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수는 24만 3천여 명입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주요 무계획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시책 사업으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 핵심 과제 6개 분야 26개 과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대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구정책 관련 공모전, 인구의 날 기념행사, 시민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부 및 경남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저출생 고령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예산 사업입니다. 31페이지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 보호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57억 4,300만 원입니다.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여성 친화도시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여성폭력 피해자 및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양성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73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출산 축하금을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천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축하금 50만 원과 출산용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각종 홍보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로 총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각종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및 공유활동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할인 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개최,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진주시 가족센터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었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21년 여가부 성립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는 진주시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을 위한 가족 교육, 상담, 문화, 돌봄, 지역 사회 연계 등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과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방문 교육 사업을 비롯한 6개의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아동 양육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요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금 세대하고 인원하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저소득 말고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인원은 다 파악이 돼 있지? 예, 파악되어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가지고 가신 자료에 지금 우리 한부모 가족이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손 가정 나눠지가 있어요. 네네. 얼마씩 돼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일반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말고 일반 한부모 가족은 저희가 2,239세대에 총 5,395명으로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가정인 경우는 1,617세대에 3,900명, 그리고 부자 세대는 622세대에 1,495명, 조손 가족인 경우는 337가구에 947명으로 저희가 이 조선 가족이 547명이 우리 인근의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 수가 다른 비슷한 도시에 비해서는 좀 숫자가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는데 우리 조선 가족 그 단계 조선 가정 네. 이게 지금 조례가 다른 인근 지자체들은 조례가 있는데 네네. 그때 제가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면서 예. 그때 조선 가족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예. 한부모 가족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선 가정에 대해서도 조례는 제정은 안 됐지만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막 이런 이제 그 가장님들하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 가정에 대해서 우리 인근시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규모의 도시는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가장 이번 기회에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말고 조선 가족 그다음에 또 일반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규모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을 점검이 좀 필요한데 그 조례 제정 전과 후에 내용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참에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때 당시에 시하고 저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얘기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다음에 보강을 좀 하든지 조례 제정이 안 되면 한부모 가족의 개정을 해서 좀 여튼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시면은 저도 한번 이런 부분에 고민해보는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황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인 사실은 조사 부분은 개인 정보 이런 부분이나 사생활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렵고 저희가 보통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가 그 11월 달에
우리 조선가족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혹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조선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새로 이제 신규 발굴하고자 저희가 공문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조선가정도 힘들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제 한부모 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서 자, 저소득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한번 챙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놔놓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조선 가족들은 법령 안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이 복지가 참 잘 돼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제외한 그냥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지방자치조례를 제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를 혼자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조례에서도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큰 법령 안에 있는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힘들고 이런 거를 놔두면은 나중에 사회적인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애가 지금 삐뚤어지고 힘들어 나가고 또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면 이걸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일반 그 조례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따로 과장님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여성복지시설에 지금 그 우리 진주 성폭력 상담소하고 진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받을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거 언제 검토할 겁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이게 저희가 3년 국비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야 저희가 대상이 된다고. 언제쯤 됩니까? 그 시기가? 이게 2020년 10월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2023년 말 정도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네, 아직 네, 시간이 좀 남아 네, 있네. 예, 그래서 뭐 나중에는 국가 지원을 받도록 해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여성가족부하고 의논을 할 텐데 이제 이분들도 자기들 사비를 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기간이 되면 어떤 기간이 선정이 되든지 간에 국가에서 지원 받는 걸 받아서 해야 좀 더 체계적이고 수혜자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 활동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한번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31명, 현원 28명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는 76명입니다. 38페이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2억 원 증액된 1,381억 원이며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39페이지 아동청소년 시설은 33개소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가 시지경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단계돌봄센터 및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총 241개소로 아동정원 12,840명, 현원 9,484명이며 보육교직원은 2,428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장난감 은행입니다. 시청을 비롯하여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모두 예산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의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아동 지원 사업으로 아동 수당, 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지원 등 13개 사업과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공익 활동, 청소년 복지 행사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33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마을 돌봄 운영 공간 확대 및 마을 돌봄 공동체 구축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과 방과 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 신진주 역세권 내 진주시 시티숲 단계 돌봄센터를 설치 등록 후 2022년 1월 14일 이용 아동을 모집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단계 돌봄센터를 5월부터 개소 준비하여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향후 단계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 친화 시책을 기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인정 완료를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아동보호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화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등으로 최상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복지 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등 총 50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 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고품질 보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재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장난감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가호동 진주 센트럴 웰가 어린이집 내 권역별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 이후는 예약된 아동이 있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사업 등 4개 단위 사업과 가정 양육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놀이터 및 놀이 체험교실 운영 등 9개 단위 사업을 운영하여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 사업비는 1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 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하여 6개소의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 은행이 운영 중이며 원거리 지역 영유아 가정에 장난감 은행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16개 읍면과 7개 동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장난감을 대여하고 반납받는 찾아가는 이동식 장난감 은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2년 시정조유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페이지에 먼저 저번에 우리 500세대 이하 되는 그 어린이집도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구에 가호동에 그 500세대 이하는 어린이집을 안 해도 되는데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주 빠르게 그 두 군데나 해주셨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진주 시티숲하고 시티숲. 네, 포레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네. 그 뒤에도 그 500세대 이하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해갖고 최첨단 시설을 해줘 놓으니까 그 입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반향이 좋고 옆에 그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지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과장님께서 업무를 대처를 해주셨고 너무 그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게 돌봄센터도 지금 우리 추진한 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시티숲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시티숲 그 이름을 똑같이 해서 현재 그 12월 31일자로 작년 12월 31일자로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설치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14일까지 그 아동을 받아가지고 현재 14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이 뭐 이런 날씨 관계도 있고 코로나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저 정식 개소식은 아직 못했습니다. 곧 개소식 잡히면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그것도 그 상가에 없는 공간을 또 만들어서 건축 허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너무 빨리 추진해 주셔가지고 그 주민들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좀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재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재상의원입니다.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보면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정기 점검이 120개소면은 전체 241개소에서 거의 절반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정기 점검은 어떻게 따로 신청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부모 모니터링단을 작년하고 올해 사실은 지금 운영을 왜냐하면 거기 가서 활동이 이제 해야 거의 잘안 되는데 됐었죠, 그죠? 코로나 예. 때문에 예. 가지를 못하고 현재 지금 운영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그 점검이라든지 또 뭐 갑자기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런 어떤 민원 제기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수시 점검을 통해서 현재 이제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도 뭐이 코로나가 좀 어린이집 내에 이제 원활하지 이렇게 않다는 접종을 안 말씀이시죠? 하는 아동들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심각한 상태라서 현재는 점검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제 코로나 이전 모니터링단 운영이 그죠? 운영과 네. 지금 코로나가 겹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 여기 추진 계획에는 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으로 따로 이렇게 뭐 목록을 뽑아 놓으신 건 없으세요? 일단 이게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에 보육 교직원 인적성 검사비 지원으로 이걸 대체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과에서 올해 그 아동 학대 예방에 관련된 사업비를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업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그쪽으로 다 보내셨고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교직원들 인적성 검사비 지원
네, 그것만 네, 해당되는 보육 거죠? 관련은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총괄적으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다 여기 있는 들어갔고요. 아동학대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혹시 인적성 검사는 그때 최초로 그때 그 과장님께서 검사 그 예산을 편성해서 첫 해 시작하고요. 지금 네. 그 검사 내용은 그때와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검사진은 어떻게 어디서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시 자체인가요? 아니면은 국가에 뭐가 저희 이제 그 국가에 있는 그걸 그대로 해서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관에도 위탁해서 그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같이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4년마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사업에는 보건,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고용, 주거 등 사회보장 분야가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실무자 회의, TF 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 회의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쪽입니다. 1쪽.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체적인 사업 구성 체계입니다. 상단 우리시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부강한 진주, 더불어 누비는 행복한 시민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인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정책과 연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하위 분류 체계는 6개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는데 꼼꼼히 돌보는 안전도시, 살기 좋은 더 편안한 명품도시,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아이와 어른 모두 행복한 교육도시, 소통하는 복지 공동체가 그 내용입니다. 6개 추진 전략 하위 분류 체계에 68개의 세부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세부 사업, 성과 지표 및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2021년까지의 실적과 2022년 목표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지난해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1개 사업이 신설되고 2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쪽입니다. 세부 사업의 변경 내용입니다. 예산 또는 자료의 변경, 목표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발생한 36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변경 사업이 37개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36개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두고 설정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도 시행계획 69개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은 폐지, 1개 사업 신설, 37개 사업은 일부 변경, 14개 사업 중점 추진하여 모두 68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13쪽입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총 5개의 부분으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분야 공공성 강화입니다. 둘째, 주민자치행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실시입니다. 셋째, 복지, 일자리, 보건, 원수도 서비스입니다. 넷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보장 검역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7개 분과 담당자들이 각 세부 사업에 대한 이행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40쪽에서 50쪽까지는 앞서 설명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 영역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만드는 보강한 도시,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예. 하단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 강화. 아까 제가 그 한부모 지원 가족 조례에 따라서 그 국가에서 보장되어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말고 일반 한부모 또 조선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혜택이 없는.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과장한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행 계획을 이 사회보장계획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의 4주년 계획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잘 내놓으셨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발굴이 안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이게 발굴이 일단 연결이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안내와 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홍보 강화, 위기 가구 등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방안 마련.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여기에 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5번 이걸 좀 중점적으로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충 활성화 이것도 참 좋습니다. 소상공인교사, 소방서 등 지역자원과 MOU 체결로 인적자원 다양성 확보 이것도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개발하셔서 우리 진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선제적인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앉으십시오. 같이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